같은 밥을 먹었는데 식후 혈당이 130일에서 100여섯으로 내려간 연구가 있습니다. 밥을 줄인 것도 아니고 반찬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기름 한 숟갈을 곁들였을 뿐입니다. 2015년에 네이처에서 내는 학술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25명한테 똑같은 식사를 2번 먹여보면서 한 번은 올리브 오일 10g을 곁들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2시간 뒤 혈당이 130일에서 100여섯으로 내려갔어요. 기름을 곁들였는데 혈당이 내려갔다. 이게 얼른 안 와닿으실 겁니다. 기름 하면 살찌는 것부터 떠오르니까요. 그런데 혈당을 밀어 올리는 건 기름이 아니라 탄수화물이거든요. 기름은 혈당을 거의 안 올리면서 뒤에 오는 밥이 천천히 들어가게 잡아줍니다. 그럼 그 한 숟갈 언제 드시면 되느냐? 아침이냐 저녁이냐? 밥하고 같이 드시냐? 밥 앞에 드시냐? 같은 한 숟갈인데 여기서 결과가 갈리거든요. 그 얘기부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언제 드시느냐를 알려면 하루 혈당이 어떻게 쌓이는지부터 보셔야 하는데요. 당화혈색소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병원에서 석 달에 한 번 뽑는 그 숫자요. 이게 뭐냐면 석 달 동안의 혈당 평균을 하나로 뭉쳐놓은 숫자입니다. 왜 하필 석 달이냐면 이 숫자를 붙들고 있는 적혈구의 수명이 120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루 잘했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석 달치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곡선을 눕히는 게 결국 그 숫자를 만지는 일인 거고요. 그런데 그 하루 곡선은 뭘 먹느냐만이 아니라 뭘 먼저 넣느냐로도 갈립니다. 2015년 미국 당뇨병학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인데요. 같은 식사를 순서만 바꿔 먹였더니 채소하고 단백질을 먼저 넣었을 때 식후 혈당하고 인슐린이 뚜렷하게 낮았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글루코스 혁명이라는 책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순서를 정할 힘이 제일 센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밤새 비어있던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 아침 첫 입입니다. 자, 그럼 첫 입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지워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안 됩니다. 시리얼이나 과일 주스, 흰죽 같은 거요. 그게 바로 산을 세우는 쪽이니까요. 단백질은 괜찮습니다. 삶은 계란이 좋은 답이에요. 그런데 아침마다 계란을 삶는 게 잘 안 지켜지시더라고요. 그러면 남는 게 지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은 그 자체로 혈당을 거의 안 올리면서 위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빈속 첫 자리에 이걸 깔아두면 뒤에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그 위를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첫 입자리에 기름이 앉는 겁니다. 숟가락 하나면 되고 삶을 것도 없고요. 그럼 집에 있는 기름 한 숟갈 드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 번째가 균형입니다. 오메가3. 다들 아시죠? 영양제로도 많이들 챙겨 드시고요. 그런데 그 짝이 되는 오메가6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몸에 꼭 필요한 거고 어느 쪽도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둘 사이의 균형입니다.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4배까지는 괜찮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하는 선이 거기에요. 그럼 부엌에 있는 병들이 각각 몇 배인지 보겠습니다. 집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콩기름이잖아요. 마트에서 큰 통으로 사시는 그거요. 콩기름이 8배쯤 됩니다. 카놀라유나 포도씨유, 해바라기유도 다 그쪽이고요. 제일 심한 게 옥수수유인데 49배까지 갑니다. 그럼 몸에 좋다고 사두신 올리브 오일은 어떨까요? 11배입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시죠? 매일 쓰는 콩기름이 8배인데 값 치르고 사둔 올리브 오일이 11배예요. 올리브 오일이 나쁜 기름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질로 따지면 최고인 기름이 맞아요. 다만 균형이라는 칸 하나만 놓고 보면 한 가지로는 4배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보카도 오일도 21배고요. 그럼 이런 생각 드시죠? 오메가3가 모자란 거면 들기름을 드시면 되지 않냐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아주 많은 기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제일 빨리 상하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들기름 사면 냉장고에 넣고 한 달 안에 드시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두 번째로 걸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병입니다. 기름은 뚜껑을 여는 날부터 공기를 만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병 안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면요. 그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만들어주던 성분입니다. 그게 공기랑 먼저 반응해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겉보기엔 그대로 기름인데 값을 치르고 사신 그 부분만 쏙 빠져나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좋은 올리브 오일을 처음 따서 한 숟갈 드셔보시면 목 뒤가 살짝 알싸합니다. 그거 상한 게 아니에요. 이 쏘는 맛의 정체를 밝힌 논문이 2005년에 네이처에 실렸는데요.
올러칸탈이라는 성분 때문이고 가짠 엑스트라 버진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알싸한 맛이 좋은 성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2달쯤 지나서 그 맛이 사라졌다면 순해진 게 아니라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챙기겠다고 큰 병을 사시면 다 드시기 전에 그 성분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로 모입니다. 균형을 맞추시려면 기름을 여러 가지 두셔야 하는데요. 기름이 여러 가지면 병이 여러 개가 되고요. 병이 여러 개면 다 쓰기 전에 전부 늙습니다. 이 세 줄이 오늘 얘기의 전부예요. 이 둘을 한꺼번에 맞추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기름 3가지를 하루치씩 한 포에 나눠 담아둔 건데요. 포를 뜯는 순간이 곧 개봉이라 늙을 틈이 없고 한 포 안에 3가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린트리움이라고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내일 아침부터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부터 가겠습니다. 3가지예요. 먼저 자리를 정하시는 겁니다. 몇 시에 먹겠다고 시간을 정하면 잊어버리는데 이미 매일 하시는 일 바로 앞에 붙이면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커피 내리기 전 아침에 물 한 잔 드시는 분이면 그 앞이 좋습니다. 2번째는 요리용하고 첫 입용을 나누시는 겁니다. 불에 올리는 볶음이나 부침에는 값싼 큰 병으로 충분합니다. 어차피 열이 들어가면 향은 다 날아가니까요. 좋은 기름은 불 안 쓰는 자리, 무침이나 첫 입 한 숟갈에만 쓰시는 거예요. 3번째는 병하고 두는 자리입니다. 2-3달 안에 다 쓸 수 있는 작은 크기로 빛 안 통하는 어두운 병으로 고르시고요. 가스레인지 옆에 세워두지 마세요. 매일 기름을 드는 셈이라 제일 빨리 상하는 자리입니다. 빛 안 드는 서늘한 찬장에 두고 쓰고 나면 뚜껑 바로 닫는 것까지가 한 세트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당화혈색소는 석 달치 하루가 쌓인 숫자고 그 하루에서 제일 힘이 센 자리가 아침 첫 입입니다. 그 자리에 놓을 게 기름이고요. 둘째, 그런데 집에 있는 병 하나로는 그 자리가 안 채워집니다. 균형이 4배 안에 못 들어오고 여러 병을 두면 다 쓰기 전에 전부 늙어버리거든요. 셋째, 그래서 자리를 정하고 요리용과 첫 입용을 나누고 작은 어두운 병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딱 한 숟갈만 먼저 드셔보세요. 오전이 다르면 몸이 먼저 압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린트리움, 스페인 아르베키나 올리브 오일에 멕시코 하스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캐나다산 대마종 자유까지 3가지가 하루치씩 나뉘어 들어 있습니다. 이 대마종 자유가 오메가3 하나에 오메가6 셋이라 세계보건기구 권장선 안에 들어오는 몇 안 되는 기름이고요. 한 포에 3알, 한 박스가 15, 1분입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 링크에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열어보시고요. 오늘 나온 기름별 배수하고 보관법도 거기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이렇게 밥상에 매일 올라가는 것들을 하나씩 숫자로 확인해서 계속 올릴 생각입니다. 다음 편도 밥상에서 제일 많이들 놓치시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요. 같이 보실 분들은 구독하고 알림 켜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